주광덕 의원입니다. 차관님이야 저희 국정감사 준비하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조국 장관은 사퇴하는 날까지도 자기 자신한테는 한없이 너그러운 태도를 취하고 국민들에게는 계속 고통을 가중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좀 자기 자신한테는 추상같이 엄격하고 다른 사람이나 국민들한테는 봄바람처럼 좀 너그러웠으면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이제 1차 검찰개혁안 발표할 때는 특수부를 전국 3개로 하겠다고 했고 어제 부랴부랴 이거 검사가 반대하는 것도 불구하고 그냥 절차 규정 위반해가면서 발표를 하셨는데 근데 구체적으로 특수부를 서울하고 광주하고 대구를 정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아니 차관님 그 이상하지 않아요? 검사 생활 한 30여 년 한 사람이? 나는 이것도 상식에 너무 반한다. 아니 인구 규모 부산, 울산, 경남이나 거기가 또 제2의 도시고 권력형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대구보다는 없습니까? 부울경이 높습니까? 또 부산, 울산, 경남은 광역단체장도 다 현 집권당 출신들 아닙니까? 조국 자신도 기반이 부산이고 가족들도 다 부산에 기반을 두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부산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까지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자기 자신한테 엄격한 게 선비의 정신이고 지도층의 자세 아닙니까? 아니 당연히 특수부를 3곳 놓으면 대구가 아니라 부산에다 둬야지요. 검찰청 규모도 그렇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이거. 이 대구 경북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젊은이들이나 국민 일반이 그래 고작 특수부 폐지해서 3곳 남겨둔다는데 자신들의 터전, 자신들의 권력형 비리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산은 빼버리고 그걸 대구에다 갖다 놓는다? 이건 3살 먹은 애도 인정하지 못할 진짜 마지막까지 어쩌면 이런 모습을 보입니까? 그건 반드시 나는 시정돼야 된다. 말씀드렸죠. 형평성에도 안 맞고 국민 상식이나 수사의 기본 원칙상도 맞지 않는다. 답변은 나중에 끝나고 하셔요. 두 번째로 차관님 지금 이제 언제까지 장관 직무대행을 할지 모르잖아요. 정말 어깨가 무겁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저는 조국 사태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대한민국의 기본 상식이 무너지고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이 무너진 것, 이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상처고 피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루빨리 최소한의 양심, 최소한의 도덕 기준, 그리고 기본적인 상식이 회복돼야 되거든요. 그건 동의하시죠? 중요하다는 거. 정경심 어제 그 배우자께서 오전에 5차 조사 받으러 가서 좀 조사받고 점심시간에 점심 잡수시고 갑자기 2시쯤에 남편인 조국 장관이 사퇴했다고 집에 가겠다고 그래서 돌아갔어요. 이거야말로 검찰 수사 농락하는 거 아니에요? 검찰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법위에 군림하는 자세 아니에요? 아니 다른 사람이면 이게 가능했겠냐 이거예요. 당연히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도. 이무사니까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차관하시지 말고 이것은 국민 상식으로 보면 법무부 장관인 남편이 사퇴한 것으로 그 자신을 비롯한 모든 가족의 그 비리 혐의가 다 종결됐다고 생각하는 난 오만한 태도고 법 앞에서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다르다라는 차별적인 특권의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역대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취임할 때 앞으로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모든 부패와 비리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하고 응분의 법적 책임을 부과하겠다. 이것은 거의 고전과 같은 내용 아닙니까? 예, 그건 맞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검사 생활하면서 숱하게 대통령으로부터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으로부터 이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검찰권 행사가 꼭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고 그것이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검찰개혁이다. 포토라인 서지 않고
야간에 조사하지 않고 여러 가지 뭐 검사장이 관용차 타지 않고 이런 개혁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검찰이라는 기관에 국민이 부여한 권한이 뭡니까? 부정과 부패, 권력형 비리, 지도층의 부패, 부정부패, 그거 정말 엄하게 예. 처단해서 우리 사회에 정의를 구현해달라는 게 검찰이라는 기관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이고 본래적인 사명 아닙니까? 검찰은 결코 인권보장기관은 아니에요. 본질적인 것이. 이런 수사를 하고 이러면은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많고 또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국민이 수사 절차에 있을 수 있으니까 검찰은 수사를 하되 이런 과정이나 또 수사 과정 절차에 있어서 인권도 최대한 배려하고 보장해야 하는 가운데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는 거지. 검찰의 본질적인 사명이 국민의 인권보장기관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국가인권위원회나 다른 또 기구가 딱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혼용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 국면에서. 동의하십니까? 저도 이제 부정부패 수사를 많이 했으니까요. 검찰이 나름대로 부정부패 수사와 정의 구현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기여한 측면이 많았는데 지금 국민들의 목소리는 이제 어느 정도 사회가 안정됐고 체계화됐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인권 또 국민들에 대해서 주인으로 대우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는 제대로 좀 해달라. 아니 그 점은 동의하는데 검찰이 처음부터 수사권을 발동하지 않으면서 그냥 인권보장기관으로 하는 거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수사권을 발동하고 검찰권을 행사하는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도 인권이 최대한 배려되고 보장되는 가운데 검찰권 행사를 해달라 이런 얘기죠.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1분 더 쓰겠습니다.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예. 질문하고 예. 오히려 저는 지금 법무부가 조국 전 장관 본인과 가족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있는 이런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서 오히려 검찰도 정말 증거와 진실만을 쫓아서 자고후면하지 말고 어떤 고려와 주저함 없이 정말 수사를 철저히 해서 국민들 앞에 이 의혹에 대한 진실을 정확히 밝혀라. 그렇게 말하는 게 오히려 법무부가 검찰 개혁을 바란다면 그렇게 해 하셔야지. 그건 동의하시죠? 예, 그 사건 수사는 뭐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검찰에서 자, 저는 검찰 개혁은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검찰 그리고 국민을 위한 검찰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특수 기능 다 줄이고 결국 그럼 지도층의 부패 비리 사건 수사 공수처 만들어서 하자. 그럼 공수처가 똑같은 지금 문제. 그거는 기본적으로 검찰 개혁의 방향과 핵심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이제 제대로 된 검찰에서 국회에서도 준비하고 법무부도 예. 검찰도 국민도 준비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고 법무부가 먼저 예. 유념하겠습니다.